자, 노트는요 98쪽이죠. 98페이지 잠깐 펴놓고 이번에는 30분 정도 할 거니까 납세 의무자 순서 바꿔서 과세대상 토지는 설명이 길게 가니까 다음으로 가고 납세 의무자는 657쪽이에요. 기본서 657쪽, 노트는 98쪽. 자, 먼저 여러분 노트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보실래요? 자, 납세 의무자는요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고라는 얘기가, 자 보실래요? 이거 가지고 이해하세요. 노트의 98조. 자, 6월 며칠 날? 1일 날이 재산세 과세하는 날이죠.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5월 며칠 날,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6월 1일 전에 을이 여기서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6월 1일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을이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등기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을이. 아, 여기서 부동산을 뭐 해놓고, 예? 취득하고 여기서 매매로 부동산을 뭐 했어요? 취득을 했어. 누가? 을이. 그럼 등기를 하면 여기 소유자가 을이죠. 근데 얘가 등기 안 하고 언제? 예? 6월 5일 날 6월 1일 지나서 을이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6월 1일 날 등기 권리증에는 여전히 누구? 갑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죠. 이해가세요? 지금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누가 가지고 있었다? 갑이.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그럼 을이 여기서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6월 1일 소유자가 을이죠. 그럼 시장군수는 을한테 고지서 발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이 등기하면 자기가 뭐 내니까? 재산세 부담하니까 등기를 안 하고 언제 했다고요? 6월 1일 지나서 6월 1일 날이 과세 기준일인데 요거 지나서 여기서 뭐를 했다? 등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시장군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들어오니까. 이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때 가만히 있으면 얘가 뭐 내야 돼? 갑이 재산세 내야 돼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갑은 억울하죠? 그럼 누가? 억울한 누가? 갑이. 여기서 팔았으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6월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럼 요 기간 내에 뭐를 해야 돼? 신고. 뭐라고 신고해? 갑이. 내가 여기서 부동산 뭐 했다? 팔았는데 상대방이 뭐 안 해갔다?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이르는 거야. 시장군수한테. 그럼 시장군수가 확인해갖고 그래? 그러면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갑이 그 사실을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냥 네가 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죠? 공보상 소유자 갑이 내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올해 개정됐어요. 뭐가 개정되느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게 며칠로? 15일로 기간이 늘어났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며칠? 15일 이내 신고하라. 이렇게 개정이 됐다. 잠깐만 본 김에 또 다음번에 가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수정하고 갑니다. 저 뒤에 볼게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673페이지 673페이지 기본서 673페이지 폈어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신고의 의무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거기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이야. 15일. 올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신고 기간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 이내 신고하라. 이렇게 개정이 됐다. 됐습니까? 10일을 15일로 수정해야 돼. 673조.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앞서 의무자.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누구? 공부상 소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주택 가지고 있는데 6월 1일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걔가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와. 등기 권리증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 하라고? 신고하는 거지. 뭐라고?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까지 신고하면 돼. 뭐라고? 나 을한테 뭐 했다? 6월 1일 전에 팔았다. 근데 걔가 뭐 안 해갔다 지금?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ill으면 시장 군수가 확인을 해서 사실이면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 안 해서 걔한테 고지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야?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나가는 거고,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두고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세금 내라. 이 공부상 소유자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교재로 갑니다. 657조 657조 갑니다. 거기 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 그랬죠? 예, 거기 과세권자 1번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가 세금 내라고 하느냐?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됐어요? 예, 그거. 재산세는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래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 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2번 납세 의무자 원칙이 첫 번째 줄 맨 밑에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누구? 소유자. 재산세는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던 다 세금 내야 돼. 그래서 맨 밑에 누구?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거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얘기는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금 내야 돼. 그 사람이 사실상 누구다? 소유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매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넘겨받는 순간 소유권 취득이야. 그럼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소유자. 다음 장에 우리 기본 통칙이라고 나왔죠. 658페이지 맨 위에 보충.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 언제 날짜? 6월 1일. 그럼 누가? 양수인. 취득한 사람이 사실상 누구예요? 소유자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원칙이 등기 여부 관계없이 두고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왜 여러 명이에요? 첫 번째 무슨 재산? 공유재산. 여러분 공유재산이 뭐예요? 공동 등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공동 소유 재산은 누가 재산세 내느냐 이거죠. 이때는 각각의 누구예요? 지분권자. 지분권자라는 얘기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택, 부동산을
10명이서 1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각각 10%씩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럼 등기권리증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확인해 봐요. 여러분 658쪽 방가로 1번 공유재산 지분권자 그랬죠. 공유재산이 뭐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은 누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두 번째 줄 지분권자 그러면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내라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런데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뭐라고? 첫 번째 줄 지분 표시가 없다. 등기권리증에 지분 표시가 없어. 그럼 지분이 뭐한 거? 균등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 여러분 저 등기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공동 등기하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해. 그죠? 세금의 절세 효과가 좋은 점이 많아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공동 등기하면은요, 첫 번째 좋은 점은 재산세나 뒤에 가서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 왜? 지분대로 뭐하니까? 나누니까. 이해가세요? 예. 또 하나는 누가 빚보증서 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가 쉬워. 내 거는 되는데 내가 배우자 거, 부인 거를 내가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우아하게 거절할 수가 있네. 세 번째 좋은 점은 헤어질 때 간단해. 이혼할 때 그냥 네 거는 네가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공동등기. 그런데 공동등기 하더라도 지분 표시는 하는 게 좋다. 제가 결혼을요 늦게 했어요. 늦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는 30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니까 장인은 저한테 물어봤으면 장인은 생각한 거 그거지. 쟤는 결혼 늦게 하니까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나한테 물어봤으면 둘 다 없다고 얘기할 텐데 예, 안 물어보니까 얘기 안 했지 뭐야.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명절 때 갔는데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장인 장모가 공동등기해 놨어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야?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동등기를 하는데 내심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니까 그래서 내심 한 10%로 하고 나는 몇 프로? 90%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요 말같이 쉽지 않아요. 남사스로 표시한다는 게. 그래서 표시 안 했더니 지금 법은 전부 다 뭘로 가? 50% 공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내가 당부를 하지. 너는 아빠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공동등기하는 건 좋은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소득 원천징수한 거 가지고 비율로 정확하게 나눠라. 수익이 많은 사람들. 그죠? 이런 거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50% 갑니다.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전부 다 몇 프로로 가? 균등 50%로 간다. 됐어요? 그래서 지분권자 그러면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또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어떤 거 주택을 뭐하고 있다? 구분 소유하고 있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있으면 시장군수는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게 상가라면 어차피 상가라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주택은 소유자가 같든 다르든 어쨌든 두 개 합쳐. 예? 소유자가 달라서 얘는 건물에 대해서 얘는 토지 그렇게 계산 안 해. 주택은 무조건 합쳐서 주택의 과세 표준 나오고 전체 세율 곱해서 전체 뭐가 나와?
재산세를 한꺼번에 계산해.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나눠요. 나눠. 누구? 갑하고 을하고 고지서 발부해야 되잖아.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재산세가 100원 나왔다고 그래봐. 얼마? 100원. 그럼 어떻게 나눠줘? 이 건축물의 뭐? 시가 표준. 항상 지방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 표준에. 토지도 뭐? 시가 표준에. 토지가 3억이고 이게 2억이라고 해봐.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 5억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고요? 100원. 이 세금을 나누면 되잖아. 100원 곱하기 두 개 합쳐서 5억분의 건물이 누구야? 을이 건물이죠? 그럼 100원 곱하기 5억분의 얼마? 2억. 그 다음에 갑은 토지죠? 5억분의 3억.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60원, 여기는 얼마? 40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던 공동 소유를 하던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관계없어. 그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금을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번? 방가로 2번 658페이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산출세액을, 이 얘기는 재산세 계산했죠? 이 재산세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봐라. 안분 계산해서 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주택은 한꺼번에 계산해서 세금을 나눠라. 뭘로 나눠? 뭘로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빈출지문에 보면 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요. 면적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3번 또 하나 사실상 소유자. 여러분 3번에 신탁재산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신탁재산이 뭐예요? 신탁재산은 누구를? 위탁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여러분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은행에 뭐예요? 맡기면 관리도 해주면서 이자 수익도 올려주죠. 그럼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에는 뭐다? 신탁재산이야. 신탁회사에 재산관리를 맡기잖아요.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위탁자.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뭐? 수탁자. 예? 수탁자. 여기는 누구? 위탁자. 그럼 얘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뭐를 했어요? 등기를 해서 얘 앞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재산세는 누가 내라? 원래 소유자 누구? 위탁자. 원래 이거 2년 돼서 2년 전에는 얘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얘가 내라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지 2년 전에. 그래서 신탁재산은 원래 소유자가 누구야? 위탁자. 이해가세요?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얘가 재산세 내야죠. 예? 근데 얘가 재산세를 안 내. 체납돼.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얘 부동산에다가 뭐 해야 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여기 와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는? 수탁자는 얘가 재산세를 안 내거나 압류를 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 재산으로 얘가 내야 될 뭐를? 재산세를 뭐 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물정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가로 3번 보세요. 우선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구? 그거 세 글자. 위탁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고지서 발부했는데 계속 세금을 안 내면 얘 다른 재산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해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가 못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게 밑에 보충학습. 거기 신탁재산의 누가? 위탁자가 재산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세금 등을 밀려서 못 낸 거, 이런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 얘기는 압류 등을 하여도, 체납처분이 뭐예요? 압류 등을 하는 거, 강제로 압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뭐 미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해도 세금보다 적어. 그럴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누구는, 거기 줄쳐요. 두 번째 줄 끝에 신탁재산의 누구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누구의 재산세를,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 있죠? 그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왜? 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시장군수가 얘한테 계속 거우쳐서 발부했는데 얘가 재산세 안 내. 그럼 압류하려고 했더니 압류할 재산이 없잖아요. 얘 이름으로 된 건 압류할 수가 없지. 그래서 법에 뭐라고 해놨어요? 얘가 재산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해도 부족하다면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얘가 안 낸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2년 전에 개정된 거, 작년에 초에 개정된 거니까 지금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요거는 알고 있어도 2년 됐으니까 신탁재산은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권자, 그죠? 건축물, 주택의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해서 시가표준액별로 나눠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내라. 그죠? 그리고 신탁재산 누가 세금 내라? 위탁자. 얘들이 뭐야? 사실상 소유자죠? 예? 실제로 소유자잖아. 그런데 658쪽에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의제, 납세 의무자. 이거는 얘들은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납세 의무자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납세 의무자로 의제한다. 이 얘기는 얘들은 재산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어떤 경우냐? 오른쪽에 맨 위에 공부상 소유자. 아까 여기 이거 누가? 사실 여기서 팔아서 누가 취득했어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죠. 그런데 얘가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누구? 갑은 변동이 있다고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런데 뭐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갑은 얘가 소유한 게 아니야. 얘 재산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도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래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6월 1일 전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상대방에서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어요. 서류상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왜?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가 볼 때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로 간다? 공부상 소유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또 두 번째 공부상 소유자 또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종중 문종단체에 장손이라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종중재산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중재산 등기된 장손은 신고하면 돼. 뭐라고?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됐지만 이거 내 재산이 아니라요. 종중 문중재산인데요. 이렇게 뭐를 하라.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해.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개인 소유로 보고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2번도 공부상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 소유임을 무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거기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건 매년 하라는 게 아니야.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죠? 다음
방가로 2번 상속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된 상속자. 자, 우선 밑에 보충학습에 주된 상속자가 뭐냐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가요.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높은 자, 그 사람이 주된 상속자예요. 여러분, 민법에는 누가 지분이 가장 높아요? 사망한 사람이 누구? 부인.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가지고 있어. 그죠? 돈도 남자가 많이 벌고 죽을 때는 남자가 먼저 죽고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 지금 딱 하잖아. 죽은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부인이래. 아, 죽은 사람이 부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뭐? 배우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높은 거예요. 1.5. 이해가세요? 예? 그 사람이 주된 상속자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사람 이상이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2명? 그런 뜻이 아니지. 배우자가 2명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은 어때? 똑같잖아 지분이. 그럴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주된 상속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지분이 가장 무한 자?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냥 남편 먼저 죽었다고 그래 쉽게. 자, 남편 죽었어요. 그럼 부인이 있죠? 지분이 제일 많죠 민법에는. 그죠? 예, 부인이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 자녀들이 받았어. 그죠? 그런데 받았으면 자기들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은 천천히 하잖아.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시장군서는 사망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죽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사람 재산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등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 돼. 자, 언제까지 신고하라고요? 6월 며칠?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남겨놓은 재산은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 나갑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배우자한테 고지서 다 나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우위로 갑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서 뭐를 안 했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등기 안 했죠?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돼.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 그런데 뭣도 안 했다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럼 시장군서는 모르죠? 예,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를 그냥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4번. 납세 의무자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매수계약자야. 매수계약자. 거기 횟수 나왔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루 종일 써봐라 그러면 좋겠어 아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성남시 이름으로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시유지 이렇게도 얘기하죠. 성남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가 100억짜리야. 그런데 누가 개인 갑이 이 토지를 사고 싶어. 그래서 이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100층짜리 빌딩 짓고 싶어. 그래서 누구한테? 성남시와 계약을 합니다. 매수 계약. 내가 뭐 하겠다? 사겠다.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100억을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부로 하다. 그럴 수 있죠. 연부.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조건. 그래서 5년 연부 계약을 했다고 그래봐. 무슨 계약? 연부 계약. 그렇다면 이 100억을 5년이면 5년 동안 나눠내는 거죠. 매년 똑같잖아. 얼마씩? 20억씩
5년 동안 주면 100억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1년 있다 얼마 줬어요? 20억 줬어. 취득 아니에요? 요거 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는 내지. 요거에 대한 취득세, 연부취득.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 요거. 또 1년 있다 얼마 줬어? 그래서 지금 얼마 갔어?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에 40억이 성남시로 들어갔죠? 이때 거래 통념상 성남시에서는 얘한테 뭐라 그래? 너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 이렇게 넘겨줘요. 얘한테. 아, 토지가 도망갈 거 아니니까. 그럼 얘는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 땅이 아닌데 성남시 땅인데 얘가 지금 사용하고 여기다 뭐를 하고 있다? 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면 얘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 얘 소유가 아니래도 재산세는 얘가 내라 얘기야. 이해가세요? 둘 다 좋죠? 왜? 성남시가 가지고 있어 본들 자기 땅은 자기가 재산세 안 들어오잖아. 그럴 바에는 누구한테? 예? 갑한테 먼저 사용해라 그러고 매년 뭐 받아? 재산세 받으니까 좋고, 얘는 대금 결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취득은 아닌데 먼저 건물 지으니까 좋고, 그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에요.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두 번째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보한다,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한다 이거야. 미리 사용하는 대신에 너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뭐는 내라? 재산세는 내라 이 얘기입니다. 확인.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슨 계약? 세 가지 요건,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두 번째 무슨 계약? 연부 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까지.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먼저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재산세 내라. 됐어요? 다음 장.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원래 토지를 주고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는 게 환지라고 하죠. 환지할 때 환지로 되돌려주지 않고 공사비 대가를 땅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채비지 또는 뭐라고 그래요? 보류지. 이것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데라도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를 내라.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 다음 방가로 6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뭐하다고요? 분명하지 아니하여. 요까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 밑에 순서 바꿔서 보충학습에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요. 소유권 소송 중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어. 그럼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아직 판결 안 나왔죠?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현재 사용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우위로 갑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때는 시장군수는 사용자한테 사전에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당신을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할 테니까 세금 낼 준비하라. 그럼 보세요. 얘는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매년 뭐네? 재산세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중에 낸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는 얘는
소유자가 뭐하면? 나타나면, 예? 나타나면 지금까지 뭐한 거? 재산세 낸 거 되돌려받고 거기서 수익 창출한 거 있죠? 과실 수취한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땅 소유자한테. 아니면 그거 안 주고 재산세를 자기가 부담하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세법이 할 일은 아니야. 세법은 세금만 걷어가면 돼. 소유권 귀속이 뭐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물건을 뭐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 7번은요 이거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부동산은 수입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예?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거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개정된 게 있어. 개정된 게. 자, 요거 아까 보죠. 6월 15일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을은 등기 안에서도 사실상 소유자. 여기 등기 권리 중에 갑이 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이때 자, 갑이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얘가 등기 안에서도 며칠 15일까지 무엇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 누가 갑이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틀리다니까. 누가 갑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뭐를 하면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누가? 을이 재산세 낼 것이고, 갑이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냥 갑 네가 내라.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자, 더 밑에 보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볼거. 요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며칠 이내? 10일이었었는데 며칠로? 15일로 개정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6월 며칠? 1일.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두 번째 지분권자 그랬죠. 어떨 때 공동소유, 공유재산은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고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진다. 이해가세요? 다음 공부상 소유자가 있죠. 공부상 소유자 어떨 때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런 경우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다음 주된 상속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도 없고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고 뭣도 없으면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사용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뭐하다? 분명하지 않다. 왜?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다. 아니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 그리고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어도 누가 세금 내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랬죠. 만약에 위탁자가 재산세를 못 내고 있다. 압류할 재산도 없다. 그럴 때는 수탁자,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매수계약자라고 그랬죠.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금 결제 안 끝났지만 미리 사용하는 대신에 매수계약자는 매년 보내라. 재산세 내라. 여기에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게 납세 의무자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어디다가 메모할 거냐면 표시만 하세요. 교재 기본서 660쪽 있죠? 예? 660쪽에 보시면 7번 수입하는 자 있잖아요.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것 적으면 돼. 뭐 여기 공부상 누구?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뭐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모든 재산은 파산 재산으로 귀속이 돼.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 받은 후에 파산 종결이 끝날 때까지 파산 재단이 설립되는데 여기에 속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보내라 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무슨 뜻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근데 걔가 갚아야 될 채무는 100억인데 재산은 만약에 60억이 있다. 못 갚으니까 파산 선고 받았겠죠. 그럼 60억 가지고 그 60억은 이제 개인 재산이 아니라 뭘로 가? 파산 재단이라는 게 설립돼. 그러면 파산 재단의 재산이 60억이 이리 가는 거지. 그럼 파산 재단에 60억이 되어 있어도 이건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 기재된 파산 선고 받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일단은 뭐 내라? 재산세 내야 된다. 왜? 갑의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갑 외에 다른 사람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의 이름으로 파산 선고받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누가 세금 내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이게 올해 뭐 했다고요?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개정돼서 들어온 거는 요거 하고 아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신고 내용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어요? 예. 오늘 납세 의무자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다음번에는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과세 표준, 부가 징수 절차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보유세 똑같은 보유세인 종합 부동산세까지 같이 마무리할 겁니다. 재산세 2시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2시간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보유세 마무리합니다. 종부세도요 2시간 해가지고 한 문제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물론 32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3문제가 출제됐지만 그건 특별한 행위였었고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두 개 이상 나오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만 종부세에서 3문제가 출제됐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힘들고 그런데 이제 가면은요, 날씨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금방 날짜가 지나가요. 그리고 6월달 지나면은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짜증나죠. 불안 초조하죠. 정리도 안 되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덜 불안할 때 조금 더 신경 썼다가 나중에 기본을 해놓고 나머지 후반기에 가서는 다른 과목 다 정리했을 때 수업만 들어오고 정리하는 거 자꾸 반복 이렇게 하는 거 하려면 먼저 1, 2, 3, 4월 달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본서를 한번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알고 나서 자꾸 보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 풀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업만 참여를 하시면 수업할 때는 제가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자꾸 뭐 해야 돼, 선생님?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이제 압축해 주는 거야. 압축 줄여줘야지. 이거 범위를 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를 하는까 전체적인 이론 하려고 넓게 가지만 앞으로 가면서 하반기에 가면서는 자꾸 폭을 줄여줘서 압축이 되는데 그때는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압축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